자유파 국민의힘 후보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용산 지역에 출마한 사선 의원입니다. 권영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용산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예, 우리 고성국 TV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때 뵙고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산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예. 또 오세훈 시장도 얼마 전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매너턴 보다 더 뭐 몇 배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했던데 어떻습니까? 용산에 이제 대통령실이 오게 되면서 우리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산이 정치의 중심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그 자부심이 저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게 단순히 정치 중심만 돼 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뭐 경제 중심, 문화 중심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토부하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엄청난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를 다시 원래는 했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다가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뭐 전혀 진전이 없었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문화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온전히 제 몫으로 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상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산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들이 용산 철도 지하 문제, 국제 업무지구 문제, 그다음에 용산 공원 문제인데 이것들이 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정보도서관 하나 지어주는 문제하고는 얘기가 다르게 조 단위 이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국토부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를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냥 우리 시세말로 대한민국 부자들은 다 용산에 산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그렇죠? 예, 아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강남 쪽이 아무래도 높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한남동이나 이태원 쪽에 사시요. 근데 용산이 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한남동, 이태원에 굉장히 이 부유한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이제 다른 동네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야당표도 꽤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4년 전에는 사실 지역구 옮기자마자 선거 했던 것 아닙니까? 뭐 이기긴 했지만 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들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뭐 조금 다르다고는 느껴지는데 이제 좀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4년 전에는 제가 옮기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계기별 후보가 따라서 차이 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강북이 거의 다 떨어지고 저 혼자 살아남았죠. 좀 그래서 강북에 좋은 후보들이 많았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지난 이번 국회가 엉망으로 되는데 일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뭐 제가 한 1년 동안 참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새로운 곳이라서. 그래서 가까스로 이겼는데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분위기는 그때보다는 조금 나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아직 모르죠.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또 이게 선거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따라서 누구의 작은 실수에 의해서라도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하면은 또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귀신같이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 권영세 의원 제가 뵈면 한 10년 전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또 총선 때 그때 진짜 당의 사무총장 또 상황실장 이걸 선거를 진두지휘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당에서 그런 역할을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저는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매번 선거 때 큰 선거 때마다 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또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저는 또 지역에서 제가
그 지난 대선도 치르고 네. 또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권자들한테 이번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투자하는 거가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용선 그러기도 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한강벨트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심에 용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우선 이제 저 강서 그외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 무렵은 저는 어떤 면에서 그 보궐선거를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약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없이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객관적인 진단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뒤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들이 바뀌고 또 그 체제 단순히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에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바꿀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우리가 그 여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일반적인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리가 좀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또 나온 거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분들은 단순히 그 지금 그 진보 좌파 쪽에서 일시적인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뭐 정책이면 정책, 선거운동이면 선거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여일 동안은 변하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이렇게 임하는 것과 그 촉새처럼 말이 먼저 나가고 이 샴페인 먼저 따는 이건 좀 확연하게 좀 구분을 해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쫄려가지고 하는 거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게 우리가 너무 또 여유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뭐 한때 무슨 뭐 170석이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국회 그 다시 진출하시면 5선 의원이 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몇 번 쉰 적도 있는데도 5선 의원. 두 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쉬었으면 7선 의원이 되는 건데. 그 5선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정치를 우리 유권자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도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뭐 우리 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산의 큰 프로젝트들을 확실하게 진행시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중앙 정치에서는 제가 그 이 중앙 그 정치에서 뭐 선거 그다음에 이 행정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회 활동을 좀 이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한 3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 세부적인 문제도 좋지만 이제 5선 의원이면은 국가적인 큰 문제들, 뭐 미래 먹거리 문제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 뭐 우리 전체적인 외교의 큰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전착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구 유권자시죠. 그렇죠. 여기 뭐 이 강력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분도 유권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관이 한남동 쪽에 많지 않습니까? 공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유권자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 유권자한테 전화도 하시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지지도 호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유권자를 만났어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윤석열 그 대통령님도 꼭 찍어주시고 또 혼자만 찍으실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도 근데 주변에다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은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뭐 농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오선 의원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또 정말 국가적 의제, 이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용산 한번 나가는 걸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기 바라고. 이번 선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선거인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야당이 저렇게 무도한 공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여론상으로서는 그게 응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바름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올바른 결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권영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용산철도까지 지화가 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가장 크게 변화할 지역이 용산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강벨트의 한 중심에서 선도하게 될 거다. 그 지역을 지키는 우리 권영세 후보와의 말씀 나눴습니다. 용산에 한번 가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